제가 최근 근래 진료실에서 확실히 체감되는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5, 6년 전에 비해서 항문외과에 오는 여성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치액, 치열, 항문 통증, 항문 가려움. 증상은 다양하지만 정작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항문외과 의사가 느끼는 여성 환자 증가의 이유, 단순한 우연일까요? 예전에는 항문 질환하면 중년 남성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에는 20에서 40대 여성에서 배변할 때 찢어지는 통증, 휴지의 선홍색 피, 앉아있으면 옥신거림, 항문이 따갑고 또 가렵다 이런 말들이 꽤 흔해졌습니다. 그럼 환자가 증가하는 게 단지 기분 탓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성인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치액 유병률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높게 보고가 됐습니다. 또한 전 세계 논문과 가이드라인 흐름을 보면 여성에게 불리해진 요인이 여러 개가 겹쳐 있죠.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임신, 출산 이후의 변화입니다.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출산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과도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출산이 끝났다고 해서 몸이 자동으로 다 원상복구되는 건 아니죠. 임신 말기에 장 운동도 느려지고 변비도 늘고 출산 이후에는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여기에 힘주기가 붙습니다. 변이 딱딱해지고 한 번에 못 보니까 더 오래 앉아있고 더 힘주고 이 과정이 치열과 치액을 악화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경로가 됩니다. 실제 여성 환자 중에서 출산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항문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겠지 하고 놔두다가 사후 관리가 안 된 채로 방치되어 항문 질환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게 되죠. 두 번째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흔한 변비 패턴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며칠 못 봤다가 아니고 배변할 때 과하게 힘주게 만드는 상태 자체가 항문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요즘은 여기에 시대적인 변수도 붙죠. 최근 균형 잡힌 체형 관리를 위해서 단백질 위주 식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단에서는 종종 식이섬유 부족, 수분 부족, 불규칙한 식사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불규칙하게 관리되는 경우 그 증상은 더욱 심해지게 되죠. 그 결과 변은 더 딱딱해지고 항문 증상도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골반저 문제입니다. 골반저는 약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너무 긴장해서, 즉 과긴장 때문에 배변이 더 힘들어집니다. 통증이 있으면 몸은 방어적으로 긴장합니다. 항문 주변 근육이 더 경직되고 배변은 더 어려워지고 다시 힘주기가 늘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로 굴러가요. 네 번째는 생활 문화 현상입니다. 2025년 플러스원 연구에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과 치액의 연관성을 분석했고 스마트폰 사용군에서 치액이 더 많이 관찰되는 방향성을 보고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항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항문 주변 정맥이 우려되고 힘주기도 길어지고 자극도 누적됩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이라면 오래 앉아있기는 증상을 확실히 키울 수 있죠. 요즘 항문외과의 여성이 늘어난 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 여성의 몸의 특성이 달라져서가 아니고 지금의 생활 환경, 습관 그리고 항문이 견뎌야 하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항문 증상을 이 정도는 괜찮다, 조금 더 참아보자 라고 넘길수록 문제는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고착으로 갑니다. 따라서 항문에 어떤 불편감을 겪고 계시다면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고 수술이 필요한 만성화가 되기 전에 식이요법, 약물과 같은 간단한 보존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항문 질환의 초중기에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